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해외 창업이라는 주제로 특히 미국 지역 창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 창업이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 있는 또는 성공한 사업 아이템들을 한국으로 가져다가 한국화해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한국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국내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해외 창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일단 한국의 리테일 시장이 포화되고 또 한국의 리테일 사업 아이템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아이템들이 해외를 진출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해외 체인을 갖추기도 하고요. 체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한국에서 성공한 그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용감하게 이제 해외에 직접 한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교육적 이유로 기러기 아빠나 기러기 엄마가 실은 교육에 이제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그 부모들이 일단 부모가 함께 나가서 창업을 하고 해외에서 2년 또는 4년, 6년까지 거주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이제는 해외 창업이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창업하는 것 또는 무작정 해외로 이민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해외에 나가서 거주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해외에 나가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성공보다는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로는 사실은 정보의 부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요즘에는 창업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살핍니다. 그죠? 네, 본사에 가서 사업 설명회를 여러 번 들어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변 상권도 잘 보고 또 경쟁업체도 보고 또 잘 되는 업소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노력의 결과에 비해서 사실은 성공하는 확률도 사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해외 창업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자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이외에 다른 결정 요소들이 많아요. 아이들 진학 문제, 거주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창업 또는 비즈니스를 내가 해외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관점의 노력보다는 다른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생각들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부재와 그다음에 본인의 노력 부재 이것은 개인이나 또는 한국에서 수백 개의 체인을 갖고 있는 체인 본사나 똑같이 겪게 되는 사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이 사실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특히 미국 지역에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미국에 가서 제가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일단 미국에서 사업체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네. 사업체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법인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업자로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법인을 세우도록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자체 이외에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허가들을 받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하고 저희 나라는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법인이 국내하고는 달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C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식회사 우리하고 똑같은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 또 S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주식회사이지만 개인이 주식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해서 과세를 두 번 하지 않는 특혜를 주는 그런 법인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한국에서 해외에 미국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S 코퍼레이션의 기회는 현재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미국에 가서 창업을 딱 하려면 개인 사업자나 정식 주식회사를 세워서 회계 관리나 또는 기타 사업적 투명성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제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은 사실 절차 면에서는 한국보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법률적 요소들만 충족시킨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창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또는 이제 주식회사를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도 제한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생각보다는 대단히 이제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 미국에서 실수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각종 인허가 사항을 대단히 꼼꼼하게 점검해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들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또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절대로 성별, 결혼 여부, 나이, 피부색, 인종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문의 형태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분들은 일단은 한국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죠. 우리는 나이도 묻고 성별도 묻고 사실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자유롭게 좀 허락돼 있는데 미국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차별로 이해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리테일샵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인건비가 참 비싸죠. 한국보다. 네, 한국은 최저 인건비가 3,000원대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 인건비가 보통 7불 25전에서 7불 50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사실은 지출할 생각을 하시고 사업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사실 모르고 해외에서 무작정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재보험이나 재난보험 등 본인이 리테일샵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험의 형태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음식 문제나 또는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거나 하면 사실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그 배상 금액이 결정되거나 또는 여러 번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러 번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 수준의 안정스러운 보험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테일샵을 창업하고자 하면 권리금이나 보증금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 투자비의 반 이상을, 물론 회수는 가능하지만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 보증금 제도가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1개월치 내지 3개월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디포짓, 즉 미리 입금을 해 놓으면 추가로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적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 신용, 개인이 어느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디포짓 금액, 즉 보증금의 금액이 연동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처음 해외에 나가서 특히 미국에 가서 리스를 얻어서 가게를 점포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 보증인을 세운다거나 또는 서브 리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 수준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스퀘어피트당 3불에서 한 20불 정도까지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350 스퀘어피트가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감을 좀 가지실 텐데 보증금이 적은 대신 사실 월세는 좀 비싼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운영 수익을 잘 계산하셔야 일단은 월 캐시플로우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좀 비싸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 계약도 대단히 중요한데 임대 계약은 대부분 이제 장기로 줍니다. 5년에서 10년 이렇게까지 임대 계약을 주고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 사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임대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나한테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자녀 계약 기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사실은 합리적으로 해지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몇 개월치 디포짓을 못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실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안정스럽고 또는 검증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 한국에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나 간판
뭐 이런 거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테리어나 또는 외부 간판을 본인이 원하는 점포에 다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적게 걸리고 인허가 규정도 크게 까다롭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까다롭고요.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포나 이런 것들을 다 차려놓고도 심지어는 9개월, 1년 동안 간판을 못 달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르면 사실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예외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이런 거에 필요한 시간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해외에서 창업하는 것, 특히 이제 미국에서 창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만약에 미국에서 내가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만약에 그것을 이제 한국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내가 가맹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투자를 다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안 되시면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사업을 접으셔야 되는데 아무런 개런티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파악하셔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가맹점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맹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 가서 창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 요소를 사실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적인 환경이나 사업적 환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의사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창업하는 것은 일단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몇 가지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즉 미국에서 창업하는 것을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살러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창업이라는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모든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은 너무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내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 준비를 해왔고 또 사업 성공의 체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이 정도 아이템이면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또 반대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범위와 폭을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바탕으로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많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때 오너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즉 종업원이나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네. 물론 LA 같은 지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인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경우에는 언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종업원들도 한국인 1.5세나 2세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한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만약에 언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언어를 잘하는 매니저를 두고 그 매니저에게 나갈 비용을 코스트로 미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는데 혼자 가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돈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10,000원 정도 하는 인건비를 들여서 모든 사람을 고용으로 해서 쓴다면 사실상 훨씬 수익률이 좋거나 비용이 적은 그런 사업에 내가 투자를 반드시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내가 경험이 없는 업종은 사실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하던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이 없거나 적성에 안 맞는 업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투자 규모나 세금 문제 이런 디테일한 사항도 한국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규정 같은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하는 이제 프라이를 한다거나 굽는다거나 이런 조리를 하는 식당의 경우는 한국하고는 달리 정화조 시설을 따로 묻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점포를 인수해서 예를 들어서 스시집을 하든 김밥집을 하든 가게를 인수해서 내가 갈비를 잘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인허가 문제로 이런 이제 시설 투자 문제로 1년 이상 가게를 비워둬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사업 철수 시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둘 때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그만둘 수 있는가를 처음부터 고려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일단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해외 창업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창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실패의 확률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강조해서 사업 철수 시에 일단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미국에 창업을 한 분들이 이제 그 자녀 교육적 이유나 또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또는 귀국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올 때 투자비를 사실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경우에 어려워하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처음에 진입할 때 투자비를 너무 많이 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강조할 부분 중에 하나는 사업 철수를 잘 하려면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본인이 들인 투자비를 대단히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구체적으로 현재에 있는 사업 아이템들을 숫자적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잘 판단해서 내 투자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